자, 다음 내용은 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뭐 조태열 전 외교장관이라든지 지금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박상우 전 장관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엄의 피해자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했고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검찰에서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 들고 이런 거는 나는 좀 진짜 이게요. 짜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대해서 가면은 윤석열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야당이 거부권 탄핵하고 이래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내가 피해자다. 예.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처럼 불행한 군인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자기가 쿠데타 해놓고는 등 떠밀려서 쿠데타 한 것처럼 그렇게 남 탓을 해요. 이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박상우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과거 전세 사기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들이 뭐 덜렁덜렁 그거 뭐 계약하러 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종종 하는 표현 중에 땅바닥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사람인가? 이런 뭐 도대체 어딜 보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이 계엄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방법이 완전히 글러먹었다.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도 여기에 일침을 가합니다.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말이 윤석열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 본 것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 후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지금 얘기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못한다고 소위 국무위원들은 말을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않느냐. 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하지 못하고 뭐 이런 뭐 어떤 종류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가서 뭐 했냐. 그렇죠. 아니 반대를 제대로 했고 피해자면은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끌려 나갔어야죠. 그렇죠. 윤석열한테. 그리고 절대 못하게 끝까지 몸으로라도 막았어요. 그렇죠. 몸으로라도 막았어야죠. 이럴 때 배치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육을 키워야지. 이분은 영문도 모르고 나도 가서 당했다 이렇게 고생한다 이건데 그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네, 답변 실제로 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그 똑같은 처지에 있는 국무위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탄하면 돼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가서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면 되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할 만한 이해하기 힘든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는. 예. 제가 아는 보수적인 분들 중에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라든가 중요 인사 제안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윤석열 김건희 무속 때문에 사고 날 것 같다. 그런 지레짐작을 했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듣고 고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장관으로 간 사람들은 출세역에 눈이 멀어서 윤석열이 그렇다는 소문을 법조계에서 들었음에도 간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리에 간 그 욕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3류 밑에 4류, 5류 모이는 거니까요. 예전에 그 유시민 장관이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이 경제부총리 다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왔죠. 이상민 전 장관은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진관 재판장은 그런 게 어딨냐 나와라.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이 전 부총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연락불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상민에 대해서는 하고 최상목은 아무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상민은 소환장에 갔는데 안 온 거고 그렇죠. 최상목은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됐어요. 아예 전달이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소환장을 송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나와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데 자기는 전혀 이제 몰랐다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서 소환장을 계속 안 받기 위해서 전화를 꺼놓은 거죠. 아니 이거 짱 박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꺼놓는 이유는 소환장 안 받아야 되니까. 아니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까지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아니 뭐 그 당사자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뭐 최상목을 뭐라고 어떻게 그런 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와 이거 진짜. 아무튼 이진관 판사는 구인영장 발부 등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추경호 의원이나 또 윤석열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만약에 안 나온다면 역시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나온 이제 특검법에 의거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이 당장 누가 떠올라요.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지귀현. 너무 비교되잖아요. 너무 비교되고요. 사실 이진관 부장뿐만 아니라 이진관 부장의 배석이 있어요. 예. 저는 지기현 부장 재판할 때마다 그 배석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들은 왜 자기가 주시민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할까? 이랬는데 이진관 부장의 재판에서는 그 배석들이 또 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장 따라서 사실 이제 배석들이 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질문을 정확히 해주고 만약에 이 증인이 위증하는 것 같거나 나 기억 안 난다 이러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너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아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서 거짓말하는 식이면 그것도 위증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왜 위증이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해줘요. 근데 그거를 배석도 역시 똑같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재판이다. 그런 재판부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고 싶죠. 그렇죠. 용장 밑에 용사들 있고 쫄장 밑에 쫄장부들 쫄병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 사례를 보면 그죠? 이진관 부장판사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공판 중개 기술 그렇죠. 허용하고 그 한덕수 뭐 CCTV 나오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재법정에서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추궁하는 선고 질문 날카롭게 하고 그다음 재판도 빨리 하겠다고 하고 한덕수 공소장에다가 좀 혐의도 추가해라. 그러니까 중요인 공소장 변경해라고 변경 이런 거 굉장히 적극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도 요새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그쪽 그러니까 윤석열 쪽 변호사들이 판사를 혼을 내. 맞아요. 나 그게 너무 웃겼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래 지기현 판사가. 원래 그래요 재판장에서? 지기현 판사는 원래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번엔 너무 심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이 정말 안하무인이거든요. 김용현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혼내요 재판장을. 재판장을 막 혼을 내는데 그것도 아주 객관적이고 뭐 논리적으로 혼을 내는 게 아니고 왜 특검 편을 들어주십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면 미안합니다.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100% 내 잘못입니다. 미안해요. 이 표현을 하더라고. 이런데요. 근데 그건 내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사람이 판사한다는 게 참. 이거 웃겨요 아주. 근데 그분이 옛날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이 평가했던 법관 우수법관이었어요. 지기현 판사가 왜? 변호사들 말을 잘 들어주니까. 변호사들한테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아니 절차도 되게 우리가 해달라는 절차 다 받들어주고 무죄도 잘 내주고 이런. 그 변호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건 그런 일반 사건하고 이 내란 사건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렇지, 이거죠. 자기가 이 내란 사건을 하는 이 재판장이라는 걸 망각하고 그렇죠. 지금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 엄정함, 가족 오락관처럼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엄정함에 대한 기본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재판정이 나 그렇게 경망스러운 걸 처음 봐요. 맞아요. 아니 저도 뭐 취재하면서 재판을 몇 군데 들어가 봤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뭐 민사 재판이 됐든 형사 재판이 됐든 아주 작은 재판장에서 진행되는 재판도 각자에게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이 판사는 경망스러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인데. 뭐 그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살짝 그 개그맨 조세호 느낌이 나더라고. 예. 누구? 조세호. 조셉. 네. 조셉 아주 재밌죠. 예. 실제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적 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법조문 딸딸딸 외워가지고 성적 좋아서 판사된 사람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재판을 이대로 그 1심 심리를 뭐 연말 내에 끝내겠다, 뭐 11월에 끝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한데 1심 선고가 나는 상황들 까지 보는 게 맞는 건지. 많은 분들은 뭐 탄핵 얘기도 하고 지기현 판사한테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더 이상 뭐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어봤어요. 그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감사할 예. 때 장경태 의원인가 김용민 의원 물어봤는데 그냥 지금 직위원이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는데 행정처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정 재판이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예규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적시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거 제대로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특별히 지정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예규에 따른 직위원 지정의 네. 사유였는데 그럼 적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16번 몇 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침대 축구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전자배당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더 찾은 건 이거예요. 실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배당을 시켜준 게 누구냐. 이 사람 원래 그 내란 전담 당연히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내란 전담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장 당신이 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고민석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는 얘기인데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권자잖아요. 그 전담재판부에. 그러면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기현 부장 같은 성향의 사람은 예. 자기하고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하면서 되게 친했던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너 이거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누구의 의사에 맞춰가지고 재판 진행을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윤석열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그다음에 이 사건 제대로 진행 안 하고 막 늘어지고 해서 정말로 영장이 뭐 발부된 게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을 풀어줄 것 같은 느낌 드는 이 재판은 결국 원하는 건 누구였다? 윤석열이죠. 조희대나. 조희대라니까. 조희대가 시키는 방향으로 조희대의 마음대로 지금 사실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렇다면 그 지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3월에 있었던 구속 취소도 네, 그 라인에서 그 방향성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또 나온 이야기가 윤석열이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뀌는 걸 사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네. 김기현 의원하고의 그 만남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김기현도 거고.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이 법정에서 헌재 얘기하지 마라. 나 안 봤다 그거. 나는 내 재판에 영향 줄까 봐 그거 안 봤다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사전 진행되는 재판을 안 본다는 건 그건 뭡니까? 학생이 교과서나 참고서 안 보고 나는 그러면 시내 게시 받아서 시험 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교과서 참고서가 아니라 이 건이 그냥 건도 아니고 내란 건이고 그럼요.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가지고 지금 내 법정에 피고인으로 와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파면됐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파면을 당할 때까지 그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죠. 그 논리를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파면 당했는가? 그때 당시 내란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 그때 그 누구야 윤석열도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달빛에 가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한 걸 다 봐야 되는 거 근데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은 사실은 이 내란 재판이나 이런 데서는 나가서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오라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의 말이 없었어요. 윤석열이 조사받은 건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맞습니다. 없었고 처음에, 예. 다 전부 다 부인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진술 거부권. 근데 탄핵 심판에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피고인의 말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헌재 재판관에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 재판은 관련 재판이고 전제가 되는 재판이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게 의무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걸 토대로 다시 묻고 네. 재확인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안 들여다봤다는 게 자기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예. 건데. 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적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딱 타이밍에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 판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연을 여기다 꽂았다는 거야. 네. 그러면 직연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은 중앙지법원장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찌 됐건 법원 행정처나 예, 법원 행정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치자면 그럼 직연이 첫 재판부터 진행까지 쭉 해왔던 일련의 행태들은 그 라인을 타고 있었다고 보고 네. 그러면 이 라인을 타고 있었는데 헌재 기록도 안 봐. 3월 8일에는 구속 취소를 시켜. 그리고 그 뒤로 재판은 뭐 소위 말하는 침대 재판을 해. 결국 안 나오니까 뭐 골석 재판에 대한 불이익은 당신이 겪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해. 아니 게다가 직위원 부장은 내란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직위원 재판장은 경제, 식품, 보건 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 식품, 보건 지금도 그 전담. 사건들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건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어허. 경제, 식품, 보건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내란 재판을 하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뭐가 내란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슬렁슬렁 피고인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내가 불이익 줄게 이러고만 말아. 근데 불이익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불이익을 줘요?
어차피 뭐 저기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뭘 그게 아니라 주겠어요. 나머지 무죄인데 무기 그 불이익을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무기 주려 그랬는데 안 준다 뭐 이런 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30일 국감에 천대 법원행정처장에 관련된 답변이 있는데 김용현 사건이 최초로 무작위 배당이 돼서 직위원부장 방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 나머지 경찰청장과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묶어서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재판을 지금 직위원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거부터 한 게 아니라 김용현 거 했는데 그때 배당이 돼가지고 그냥 묶음으로 한 번에 처리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직위원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그 시간을 날짜를 시간으로 바꾼 문제 그리고 본인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저는 탄핵해서 재판부를 바꾸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새로 재판부가 꾸려지면서 윤석열 재판이 좀 미뤄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저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정성 추구. 예.